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빚입니다, 빚. 그래서 빚도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뭐 약관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담보대출만 한번 적어 본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이게 실제 사실은 제가 상담한 고객의 사례입니다. 뭐 그분의 인적사항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네, 1억의 빚이 있었고요. 당시에 금리가 3.4였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이제 3%에서 지금 한번 잠깐 적어 보실까요? 네, 자기의 자산 상태표를 한번 적어 보시면서 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기는 수익률을 저희가 칸이 있어서 따로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교재에는 없어요. 원래 가계부에 수익률을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적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위에 그냥 팁으로 이렇게 네,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를 쓰실 때는요, 이렇게 네, 콤마를 찍으면서 쓰는 연습을 처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줄이지 마세요. 처음에 쓰실 때는. 네, 그래서 숫자에 조금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적으실 때. 근데 연금 같은 거는 제가 선생님 수익률을 잘 모르잖아요. 연금이요? 연금은 수익률 안 적으셔도 돼요. 네, 이미 거기는 가입할 때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수익률을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게 내가 지금까지 내서 매월 들어오는 여기서의 수익률은 펀드를 1,000만 원을 샀는데 2천만 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익률을 뭐 1,000에서 2,000이니까 2배니까 100% 이렇게 적는 게 아니에요. 여기의 수익률을 지금 현재 갖고 있음으로써 들어오는 수익률을 적는 겁니다. 제가 다시 요거는 좀 정립을 다시 하나 해드릴게요. 그걸 빠뜨렸네요. 여기다 이렇게 자산을 쭉 적었어요. 그죠? 그래서 집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살고 있는데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빵프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청약적금은 금리가 몇 프로 했더니 2%래요. 그래서 2%. 뭐 세후 수익률을 적든 세전을 적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큰 차이 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되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은 적금은 1.2%, 연금은 왜 11%냐면 연금은 네, 내가 넣었더니 원금을 안 주고요. 해약 환급금을 준대요. 그죠?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익률은 그 사업비율을 적은 거기 때문에 네, 매월 들어오는 수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가 내가 얼마를 넣어서 얼마가 된 수익률이 아니고요. 이거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그러니까 펀드운용 수수료.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수수료. 네, 그 수익률을 기준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함으로써 수익률이 어떻게 돼? 라는 것을 수익률을 적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요즘 펀드가 마이너스잖아요. 그 저는 모르죠. 개별. 마이너스 찍히거든요. 아, 네네. 그거는 어떻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평가 금액만 적으세요, 여기다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을 넣었는데 700이 됐다면 700만 원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30%를 적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돈을 넣어서 얼마가 됐다가 아니고요. 현재 얼마 있어를 적는 거예요. 네, 현재 얼마 있어? 이것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있는 돈에서 가만히 있어도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와? 이 수익률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을 넣었을 때 700이 돼서 마이너스 30을 적는 게 아니고요. 700이 됐으면 700을 적고 이 700에서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수익이 있어? 그럼 없거든요.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뭐는 나가죠? 수수료 3%.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네. 저 자산 상태표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록하는 건가요?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이 좀 편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익숙해지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까지 적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보통 적으시는 분들이 조금 꼼꼼하다. 나는 그 다음에 요 정도는 내 현재 상태를 보고 싶다. 자산의 상태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자산과 현금 흐름이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적다 보면 나는 매달 100만 원이 늘어.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변동 없으니까 100만 원씩 늘어. 그러면 100만 원씩 느는 거 굳이 매달 안 적으셔도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분기에 한번 적든 주기를 좀 조절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월 기준으로 적으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작성되는 금액은 네, 작성하는 날의 평가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네, 펀드는 매일 변하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네. 그래서 내 돈이 어디에 얼마 있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파악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돈들이 이 정도 수익률을 내는구나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되게 좋은 점검표입니다. 여기서 적으실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파악하고자 하는 거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끄러워하실 때 나는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적을 게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의 상태가 나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한 거고요. 만약에 또 한 가지는 나는 통증을 못 느끼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 이걸 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숫자를 적으실 때요. 네. 여기 평가 금액에다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조그맣게 수익률을 적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콤마를 찍어 드릴게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얼마지? 이렇게 돼요. 펀드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 건 아니시네요. 네.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또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는데, 네. 대출은 없으세요? 대출은 없으시고. 네, 잘 적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합계를 적으시면 돼요. 내가 그래서 토탈 얼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시면 좋죠. 네, 자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헷갈리시는 게 어렵죠. 이거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제가 사실은 좀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매월 내는 보험료는 캐시플로에서 지출에 들어가요. 근데 아직 그건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번입니다. 여기는 내 돈이 얼마에 어디에 얼마가 있어 적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험료를 2개를 내실 거예요. 보장성 보험이 있고 연금이 있고. 근데 보장성 보험은 내 돈으로 환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보험을 돈을 내면 나한테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엔 들어와요? 네, 예를 들어서 안 아팠다. 돈이 들어오나요? 암보험을 들었어요. 나중에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자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자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즉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복권을 샀어요. 로또를. 그리고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걸 자산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복권 산 돈은 비용이죠. 예를 들면 똑같아요. 보험도 확률이거든요. 암에 걸렸어 안 걸렸어, 다쳤어 안 다쳤어.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자산에 넣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걸려서 만약에 제가 돈을 받았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받은 돈을 그냥 나중에 여기다가 기타 수입을 해서 그냥 2천만 원 적으시면 돼요. 그때는. 지금 현재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약을 환급 받은 것만 적어야 돼요? 아니요. 환급 안 했어도 환급하면 얼마가 나온다를 적으시면 돼요. 연금 같은 경우 나 지금 해약하면 얼마가 나와 이거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000만 원을 넣고 500만 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500만 원 넣고 1,00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익률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약 기준으로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이걸 현금화 시켰을 때 얼마야 이거예요. 이미 개시가 돼서 연금을 받고 있는 거는 어떻게 적어요? 그거는 연금은 이제 개시가 돼서 받고 있는 건데 목돈으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캐시플로에서 수입해서 연금 수입. 네, 그건 자산으로는 안 나요. 네. 말씀하세요. 궁금하신 거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집 자산인가요? 아니면 제 개인 자산인가요? 어차피 가족 자산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헤어지지 않는 한. 네.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집을 적을 거냐 개인이 적을 거냐는 이제 가족분들마다 성향이 달라요. 네, 그래서 개인으로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가족의 상황에 따라 편하신 대로 적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은 개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원래는. 네, 그래서 이제 공동재산도 만약에 뭐 헤어지신다 하실 때는 서로의 몫을 또 합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재산은 개별 관리가 법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용어를 이제 옛날에 저도 처음에 이걸 배울 때 전문 용어를 막 배우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는 전문 용어가 좀 들어갔는데 쉽게 말하면 현금성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현물. 그래서 팔아서 돈 되는 것들, 그림, 실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네. 그런 것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자산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이걸 구분해서 했는데요. 개인 걸 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시하셔도 돼요.